다들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돈도 벌었고 재밌었던 건 알겠는데 행복감도 좀 많이 올라가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재테크가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해줬었죠. 이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할 거 없이 뭐만 했다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자기가 관심 있는 뉴스나 정보를 검색하고 살펴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뭘 해도 재미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힘드시거나 재미가 없거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딱히 나아지는 게 없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이런 시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약간은 무시했던 나의 근로소득과 일상적인 활동이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재테크로 돈을 벌 때는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재테크에서 돈 버는 게 훨씬 쉽고 빠른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에 고개를 싹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테크 하시면서 돈도 벌었고 재밌었던 건 알겠는데 행복감도 좀 많이 올라가셨나요? 보통은요, 재테크에 열중하다 보면 얻는 것보다 놓친 것,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게 더 눈에 잘 보이고요, 갖고 있는 것과 갖지 못한 것의 그 괴리감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재테크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다 숫자로 판단하게 되고요, 돈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서 사람도 갈리고 능력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은 8억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커피 마시던 지인이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그 8억짜리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잘못 살았거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테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시기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참 희한한 게, 재테크에서 돈은 벌었는데 실제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상황은 분명히 어제보다 좋아졌는데 마음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재 나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를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재테크를 하면 할수록 이 차이는 점점 선명해지고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재테크를 하시고요, 정작 재테크를 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은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참 재밌는 게, 실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은 헬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이제는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 몸 좋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헬스장에 가득 메우고 있어요.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요, 자기의 발전된 모습도 보이지만 부족한 모습이 더 잘 보이고 먼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부족한 면과 갈증을 느끼게 돼요. 물론 이런 갈증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갈증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물을 마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재무적인 갈증이 있어야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다 보면요, 정작 내 삶에서 소중히 그리고 알뜰히 챙겨야 하는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취감 같은 건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동안 우리가 재테크에 집중하느라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덜 두게 되었다면 재테크가 조금은 재미없다는 이 시기에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소중함을 아는 만큼, 감사함을 느끼는 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중함이나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의식을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원래 있는 공기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참 애석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조금만 의도하면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50억 원이 있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갖지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재산이 100억 원이 있었으면 우울증에 안 걸렸을까요? 아니겠죠? 절대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감사함을 느끼느냐, 아니면 갖지 못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괴로움과 갈증을 느끼느냐, 그 차이일 뿐일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쉬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재테크도 이참에 좀 쉬어가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재테크하느라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있던 나의 소중한 일상을, 나의 아름다운 삶을 돌아보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같이 생각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건 어떤 거예요? 사람인가요? 물건인가요? 아니면 무형의 가치인가요? 만일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시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실까요? 이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것일 겁니다. 그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느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